이를 명분으로 전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지난 한 달간 선박 300여 척이 포항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유조선이 42%로 가장 많았고 벌크선 27%, 컨테이너선 11%, 백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8% 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걸프해역에서 오만만으로 출항하는 선박이 전체의 77%였고 주요 목적지는 아시아 지역으로 특히 중국과 인도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선주들에게 언제든 호르무즈 통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통행료 징수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تدابیری اتخاذ خواهد شد که برای خدمات ناوبری ترمیم وضعیت محیط زیستی و مشابه اینها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적대국 선박에는 포항을 허가할 수 없으며 전쟁으로 인한 제한 상황에서 우방국 관련 선박의 포항을 우선으로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도 전단심을 뿌린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안전모와 마스크를 쓴 감식반원들이 폭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폭발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구조물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내부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도 추정 지역 조사, 인화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상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은 화약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체결류들은 일부 약간 풀어진 상태에서 담아가지고선 세척 분실로 꺼내져 있고요. 세척 그 툴에 있는 것은 뭐 꽉 채워서 툴을 채워져 있는 건 아니고 표면에만 묻어 있는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특별 안전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후 작업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노동자 단체는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더는 없어야 한다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 금속노조는 먼저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늘로 붙들을 모르고 지속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업장 안에는 여전히 무직묵현 중대재해가 지난 2018년 이후 벌써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달라진 건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지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지속 가능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도 사측은 오염 작업이 아니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화약을 취급하는 공장이 안전한 작업장이 아니면 안이한 안전의식이 대형 참사의 원인입니다. 또 올해 한화그룹 내 중대재해 사망자가 공식 기준으로만 10명에 이른다며 그룹 차원에서 안전보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최근 계약 물량이 급증한 방산과 반도체 등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하나그룹이 일터의 노동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인 부녀를 등기로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빌라 계단을 따라 혈흔이 떨어져 있습니다. 난간과 복도 벽면까지 곳곳에 남아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빌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이웃 주민에게 등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보다 2층 위에 사는 50대 딸과 80대 아버지였습니다. 부녀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앰뷸런스하고 경찰차수랑 도틀려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벌써 떨어지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1층에서 마주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곳 현관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둔기를 챙겨 찾아가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밖을 둘러보니 아파트 단지가 온통 캄캄합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삼평동과 양파동 일대에서 경전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안 됐고 그 비상 전등이 다 켜지고 모든 동에서 불이 나갔었습니다. 이로 인해 3천여 세대가 30여 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고객 측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구척기를 향하고 있는 코스피가 어제는 급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막판 상승세로 8,800대 고지를 간신히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계좌 8,900개를 넘어가며 곧 9,000을 돌파할 것 같았던 코스피. 하지만 끝에 하락을 거듭하며 8,5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에도 8,8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8,500선으로 주저앉는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모양새였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겨우 상승세로 돌아선 코스피는 8,801로 마무리하며 종가 최고치를 간신히 달성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6조 6,0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6조 3,501억 원, 기관은 2,373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급등락을 거듭했지만 3% 이상 오른 36만 500원대로 종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막판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시 큰 폭의 변동을 보이다가 전장보다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간의 문제일 뿐 9,000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일정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익 경감 제 추가적인 상향 조정 과정이 이어질 수